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고용 쇼크에 이어 실업 대란까지 겹쳤습니다. 올해 2분기 실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역대급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짚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급이긴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금액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자,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경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저번 달에 실업급여를 받아간 분들의 숫자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13% 정도 늘었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실업급여 지급된 액수가 30%가량 아주 많이 증가한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최저 시급이 올해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받았나요? 50대가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0대라고 하면 딱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허리?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많이 받았다는 건 우리 경제 허리가 많이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통계를 보면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16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뭐 그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 가능 활동 인구 가운데 이제 취업자를 빼면 이제 실업자 수가 나오게 되는데 새로 취업을 해야 되는 20, 30대 인구보다는 이제 퇴직을 앞둔 5, 60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20, 30대의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실업률이 당분간 늘어나는 것은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실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실업급여를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직한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뭐 그 생활 안정이나 아니면 이제 재취업을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소정급여를 지급해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그런 제도고, 크게는 우리가 부직급여라고 많이 하죠. 부직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수급 조건은 일단 본인이 퇴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이제 부직급여 일수라고 하는데 182일이 가입이 돼야 돼요. 이제 부직급여 일수가 이제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기간과 그리고 뭐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쉬지만 급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기간들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사는 했으나 그 사유가 불가피한, 뭐 이를테면 1년 동안 임금체불이 뭐 2달 이상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아주 멀리 이사를 가서 통근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제 퇴사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그런데 이제 때를 놓치면 또 신청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또 필요한 서류들도 이것저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은 뭐 구직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그것을 수료하고 나서 그 확인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이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거기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회사에서 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이직 사유와 또 이분이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그런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이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리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해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급여 과연 이런 사례는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사례별로 보도록 하죠. 자, 매일같이 소리치는 상사, 이제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네.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어서 대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자발적 퇴사하기 때문에. 다만 뭐 예. 그런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 질환이 발병을 해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런 게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신 질환으로 해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그럼 병원 가서 먼저 뭘 떼야 되는 겁니까? 뭐 진단도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해당자가 그렇습니다. 아닐 예, 가능성이 예. 높다라는 거. 다음 사례 보여주세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프로젝트 진행 중 동료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무단 결근 후에 퇴사했다. 무단 결근 후에 퇴사했다라는 게 계속 눈에 띄는데 저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사유 자체가 프로젝트 준비 중에 뭔가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나 무단 결근을 계속했다는 것은 본인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과 다름없이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여주세요. 자, 소규모 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모두 정리해고 이후에 폐업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일을 했으니 내가 보험 가입 자격이 있다는 걸 확인해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것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사례 또 보여주실까요? 네. 이건 조금 다른 사례군요.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계약직이라고 하면 2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 수 있는 상황인데 1년만 하고 일을 관둘 경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1년을 더 연장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또 자발적 퇴사라고 그렇죠. 자발적 퇴사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실업급여를 예를 들어서 무한정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뭐 3번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뭐 통상 3-4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업급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그 180일,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했다가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않아서 뭐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직장에서 그 기간이 채워져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자, 지금 뭐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부정수급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부정수급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지급되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는 부정하게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받았던 금액의 3배를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받았던 그 실업급여 그걸 반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그 액수만 그렇게 선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부정수급 사례 지금 리스트가 올라와 있죠. 잘 보시고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이제 1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1년 전에만 신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수 동안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1년 동안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최대 받을 수 있는 일수가 240일이에요. 그럼 8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6월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러니까 1월에 퇴직을 했을 때 6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개월을 받을 수 있는 분이면 1월 1일에 퇴직을 했으면 최소한
4월이 되기 전에는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해야 그렇죠. 되네요.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될 실업급여가 2분의 1 이상이 남았다. 그런데 내가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일찍 취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일정액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네.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또 실업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업급여 빨리 신청하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